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니까 평생 동안 돈에 쪼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돈에 쪼들린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게으름 때문에 돈을 저축하지 못하는 거면서 이 재테크에 관심 없다는 핑계를 두더라고요. 재테크 공부에 열심인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서 투기꾼인 양 치부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금수저도 아니면서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자기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창출하지도 못하면서 돈 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세 번째는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않고 비싼 제품을 패션 아이템처럼 생각을 하면서 충동 구매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매우 중시하고 겉모습을 아주 치장하기 바쁘죠. 네 번째는 젊을 때 즐기고 일찍 죽으면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요. 노후 대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도 설마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에게 위로받고 자신보다 잘 나가거나 부자인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못난 사람만 만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닌데 가난하게 죽는 건 내 잘못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런 자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산다면 결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재테크를 공부하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 작은 돈을 부지런히 모은다고 해서 재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꾸준히 저축을 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면 나이 들어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잘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하다 보면 여러분 뭐 좋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지금 미쳐갑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1,000만 원 넣으면 4억 원이 됐다. 역대급 폭발이다. 난리다.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저는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완전 거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미쳤어요, 주가가. 내가 볼 때는 한번 보니 뭐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37배 올랐답니다. 매일 신고가를 경신한다. 난리가 났다.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탄생한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간의 큰 화제가 되던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이 만원대 머물던 주가가 무려 37배 올랐습니다. 초기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4억 원 가까이 버는 셈인데 지난달 20만원과 30만원 선을 한 번에 통과한 데 이어서 벌써 40만원 선을 노리는 수준까지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공매도 대상인데 한국거래소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날보다 9.12% 올랐습니다. 37만 1,000원이에요. 장중에 37만 9천원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52주 신고가 기록을 세웠더라. 최근에 나흘 연속 상승세 지속합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탄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불과 3년여 전인 21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어요. 초기에는 별 주목 받지 못했어요. 주가도 공모가인 1만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지만 로봇이 미래 상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알려지다 보니 1년여 사이에 몸값이 크게 오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에 꽂혔다. 삼성전자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로봇이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다 보니 힘이 실린 데다가 삼성전자랑 협력이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미래 로봇 추진단을 설립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봇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연구와 투자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그 올트먼 AI CEO도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한다.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뜨거운 로봇주에 불을 붙입니다. 오픈 AI도 새로운 로봇팀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현재 명예교수 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실험실에서 학생들과 만든 회사고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큐브를 만들었고 현재는 뭐 협동 로봇, 양팔 로봇, 다양한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강점이 뭐냐?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서 원가 경쟁률을 경쟁사 대비 절반까지 낮췄다. 중국과 비교해서 성능은 앞서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거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반도체 위기에도 채용을 늘리고 있더라. 삼성이 지난해 약 4,700여 명 고용을 늘렸나 봐요.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12만 5,593명입니다. 국내 고용 1등이에요. 특히 주력 반도체 부분에서 고전을 거듭하면서도 지난해 가장 많은 인원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일단은 기업 데이터 연구소에 보니까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합병과 분할 등으로 변동폭이 컸던 32곳을 제외한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 기업의 총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12월 말 158만 8,800명 정도에서 24년에 12월 말 159만 4,119명으로 0.3% 증가를 했네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한국철도공사, 이마트 이런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 5,593명으로 23년 12만 877명에서 4,716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이 주력인 반도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꾸준히 신규 고용을 늘렸다는 겁니다. 이어서 CJ 올리브영이 한 2,200명 늘었고 철도공사 1,359명, 롯데아이마트 1,136명 이렇게 고용을 늘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LG이노텍이네요. 한 2,390명 줄었답니다. LG이노텍의 경우 고객사 물량 변동에 따라서 단기 계약직 채용 규모도 달라지는 업종 특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줄어들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역시 가입자 수가 팍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한국 산업기가 이제 불확실성이 휘청이는데 이게 딥시크 등장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랑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쓰리고 이 현상인데 이런 지속적인 그런 현상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어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업계의 불안감도 없고 이 두 산업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 안보랑 직결되는 분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해 반도체 시장은 AI 열풍에 힘입어서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투자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크게 늘었는데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0.4% 성장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작년에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 달러나 달성했네요. 하여튼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22년 당시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AI 구동, 모델 구동에 필수적인 HBM을 비롯해서 이 부가가치가 높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를 견인합니다. 올해에도 AI 인프라 투자하고 이 관련 제품군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그 공약대로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은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가격 경쟁력 감소로 피해를 입겠죠. 작년에 대미 반도체
직접 키로 수출 규모는 약 106억 8천만 달러인데 전체 반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더라. 그리고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의 여파로 반도체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 제재가 강화되면은 이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미국의 반도체법의 변화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이 지원 규모를 축소하면은 이 대미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칩스법에 기반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대미 투자 규모가 488억 달러 정도 되는가 봅니다. 미국 정부랑 의회하고 업계의 소통을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양국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편 그 한국 산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 주요 기관과 교류를 통해서 모니터링 해야 할 거고 각종 조치에 대한 사전 효과 분석도 병행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가서 트럼프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 중에 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독감 조심, 폐렴 조심. 감사합니다.